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상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소식에서는 우주총동원 분들도 크게 관심 가지실 만한 내용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상을 전달하고 있는 소식이지만 아마 우리 정동원 팬분들도 정동원 군에 대한 소식을 제가 간간히 전했었기 때문에 영상을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후반부에 임영웅님 내용을 이어서 간다라는 거 우리 소천사님들도 미리 알아주시길 바라고, 아시다시피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가장 아끼는 탑6 트롯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동생 같고 조카 같았던 이 정동원 군이 훤칠하게 우리 임영웅님처럼 너무나 훈훈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우주총동원 분들이나 영웅시대 분들이나 다른 트롯맨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 정동원 군과 임영웅님에 대한 이 케미, 많은 분들이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계십니다. 근데 최근 이 정동원 군이 임영웅님에 대한 이 애정을 방송에서 많이 드러냈어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정동원, 임영웅과 서로 특별한 호칭 부른다. 내년 목표는 키가 180cm다. 자신이 사실 최근 자주 만나는 사람으로 임영웅을 꼽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뭐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말 회동 때 탑6 트롯맨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축구라던가 조깅이라던가 또는 뭐 자전거 타는 것이라던가 이 정동원 군하고 임영웅님하고 이 접점이 많아서 그래도 좀 자주 만나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정동원 군의 이 이야기가 굉장히 사실로 드러나면서 모두를 또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통화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서 최근 자주 만나는 사람으로 임영웅을 꼽았다. 저희 둘만의 특별한 호칭이 있다. 서로 전화를 해서 정동원 군, 임영웅 군이라고 부른다. 요즘 자주 만나니까 정말 좋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이하죠? 그러면서 키 180이 대기다. 근데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182cm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임영웅님하고 통화하는 정동원 군의 모습만 봐도 자주 보는 형이니까 키가 크니 당연히 그 정도로 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특이했던 건 서로 전화해서 집에 있는데 정동원 군, 임영웅 군 이렇게 부르면서 자주 만났다라는 거예요. 아, 근데 놀라운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트로트 왕자 정동원, 임영웅과 이웃이 됐다. 20억 원대 오피스텔을 매입했다. 자, 우리 우주총동원 분들도, 소천사님들도 이 소식을 만약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이게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정동원 군과 무슨 연관성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자, 최근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메세나폴리스라는 곳에 펜트하우스를 51억 원 최고가로, 그것도 현금 매수했다. 현찰, 상상도 안 되는 돈입니다. 현찰 51억 원을 주고 매입했다. 그것이 바로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였어요. 그래서 임영웅님이 여기를 매입했을 때 뭐 말이 많았습니다. 뭐 저 소식을 알리면 안 된다, 아니다, 알려도 된다. 근데 결론은 보세요. 알려도 되잖아요. 알려서 안 되는 것이었다면 소속사에서 자제를 부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뭐가 문제가 돼서 이걸 감출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힘들었고 무명 시절이었고 어려웠었고 그렇다면 다 감춰야 할까요? 자, 트로트 왕자 정동원 20억 원대 오피스텔을 매입했다라고 했어요. 이 20억 원대 오피스텔을 매입한 곳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같은 곳인, 임영웅님이 51억 원을 주고 매입한 메세나폴리스의 같은 곳을 정동원 군이 매입을 한 겁니다. 근데 저곳이 두 군데로 나뉘어요. 한 군데는 아파트, 또 한쪽 라인은 오피스텔, 이렇게 나뉘는데 임영웅님은 아파트에 펜트하우스 51억 원을 매입을 한 것이고 정동원 군은
오피스텔 라인에 있는 20억 원대의 요 주상복합 매입한 것 같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보다 한 절반, 아니죠. 2배 이상 제가 더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야, 저보다 이렇게 어린 친구가 현찰 20억을 주고 매입했어요. 보면은, 가수 겸 배우 정동원이 임영웅과 이웃 주민이 되었다. 최근 17일 뉴스원에 따르면 주상복합 아파트 메세나폴리스 한 세대를 최근 20억 원대에 매입을 했다. 정동원은 지난 2019년 데뷔한 뒤 4년 만에 드디어 자가를 보유하게 됐다. 정동원이 매입한 이 주상복합은 지난해 9월 가수 임영웅이 매입하여 화제를 모은 곳이기도 하다. 임영웅은 이 건물 최고층에 있는 펜트하우스를 51억 원에 매입하여 화제가 됐다. 정동원의 이사로 두 사람은 이웃 사촌이 되었다라고 적혀져 있죠. 그러면서 사실 임영웅님이 밝히기 이전에 하하 씨가 임영웅이 우리와 같은 곳에 산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굉장히 지탄을 받았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 그 의미가 많이 좀 낮아졌습니다. 이때는 뭐 굉장히 분개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저 역시도 너무 상세하게 말한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정동원 군마저 이곳을 매입하게 되면서 사실 유명 연예인들이라면 다 여기에 거주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여전히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고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이 51억 이렇게 큰 금액을 주고 매입하고 이런 소식이 사실상 이 대중들에게 있어서 지탄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차피 악플러들 어차피 비난 비방할 사람들은요 뭘 해도 비난 비방을 합니다. 그건 정동원 군대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임영웅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렇게 큰 금액을 주고 매수한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최근에 이런 기사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수십억대 아파트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플렉스한 연예인 5인. 여기에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꼽혔고 블랙핑크의 제니가 꼽혔고 또 여기에 배우 전지현 씨가 꼽혔고 아이유 씨가 또 꼽혔고 방탄소년단이 꼽혔다.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건 널리 알려야 하는 자랑거리나. 자, 이제 수십억 원대의 아파트를 현찰 주고 매입한 연예인 중에 우리 정동원 군도 함께 합류가 되었습니다. 이게 창피하고 숨겨야 될 일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의 노력으로 성장하여서 벌어들인 돈으로 도박하고 이상한 약물하고 유흥에 쓰고 이런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아파트를 톡톡 사고 연예인으로서 나를 꾸미기 위해 명품을 구매하고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골방에 틀어박혀서 이상한 영상을 보고 이상한 게임이나 하고 이상한 사상으로 인터넷에 악플을 싸지르는 그런 한심한 족속들, 한심한 인간들, 나이를 먹고서도 철들지 못하고 나이를 먹고서도 부모님 집에 얹혀 살거나 직업이 뚜렷한 것이 없이 그저 그런 인생을 보내는 패배자들이 이런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고 노력하여 결과를 낸 연예인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큰 금액으로 아파트 사는 것을 질투한 열등감에서 나오는 한심한 헛소리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이런 정당하고 당당한 내용을 숨긴다? 그럴 수 없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 정동원 군과 임영웅님 드디어 이웃 사촌이 됐어요. 그래서 집입니다, 임영웅 군. 아마 임영웅 님도 정동원 군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이사를 왔다라는 사실에 너무 신났던 것 같아요. 이제는 각자가 서로의 집으로 가서 초인종 누르면 바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임영웅 님이 특히나 정동원 군을 그렇게 예뻐했는데 이제는 그 정동원 군을 코앞에서 시간만 맞으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사람이 더욱더 돈독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엔 이러다가 다른 탑6 프로맨들도 전부 다 임영웅님과 정동원 군이 있는 이 메세나폴리스로 이사 올 것 같아요. 자, 더불어서 이 메세나폴리스 왜 그러면 정동원 군도 임영웅님도 이렇게 굳이 이사를 왔냐?
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여기가 정말 전략의 요충지다. 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가 바로 메세나폴리스거든요. 지도에 좀 잘 안 보이니까 살짝 줄여서 여기가 메세나폴리스입니다. 여기가 합정역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면 강변북로입니다. 그러니까는 일산에 있는 뭐 방송국이라던가 여의도라던가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나 좋고 여기가 전부 다 이제 홍대 뒤쪽에 있는 굉장히 핫한 핫플레이스예요. 합정역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어디죠? 홍대 입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대 입구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밑으로 내려오는 합정역까지 이 공간이 아주 그냥 마포구에서는 그냥 핫플레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포구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단지이기도 하지만 가장 철두철미하고 가장 보안이 잘 돼 있는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여기 안에 뭐 웬만한 건 다 있고요. 임영웅 님도 최근에 이곳에서 막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쇼핑을 하는 모습들이 또 포착이 돼가지고 많은 팬분들이 깜짝 놀랐었던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곳에 정동원 군이 함께 이사를 오게 된 것이다. 더욱더 안전하고 더욱더 이동에 용이하고 또 같은 연예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보안적인 측면과 또 연예인들 간의 친목 도모도 할 수 있는 여러모로 굉장히 좋은 곳이 메세나폴리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메세나폴리스가 사실 연예인들의 아파트라고 소문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정동원 군과 임영웅 님이 함께하고 있다. 특히나 정동원 군이 최근에 올린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면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죠. 특히 최근에 뭡니까? 바로 뉴노멀이라는 공포 영화에 출연을 해서 최근 뭐 시사회도 하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이 영화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상영을 했고 이미 순위 누적 관객수도 12위 달성을 했죠. 이젠 정동원 군이 그냥 배우로서 대놓고 성장을 하고 있는 너무나 대단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정동원 군이 최근 이렇게 무대 인사를 하기 위해서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바로 시그니엘 롯데타워에 또 방문을 해서 이렇게 시사회를 가졌다. 무대 인사를 가졌다. 보면 이렇게 정동원 군이 최근 모습인데 180 제가 볼 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헤어스타일과 이 옷을 입는 스타일링도 임영웅님하고 좀 결이 비슷해요. 뭐 똑같다라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이 두 사람에게서만 느껴지는 훈훈함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동원 군이 어릴 때는 마냥 애기 같고 마냥 어린애 같았는데 굉장히 훤칠하게 성장하면서 헤어스타일링도 임영웅님처럼 이렇게 뒷머리가 긴 형태로 가다 보니까 확실히 두 사람이 진짜 형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우주총동원 분들 만약 영상 보신다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우리 형님인 임영웅님과 정동원 군은 확실히 느낌이 뭔가 좀 비슷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연인끼리도 부부끼리도 서로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닮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볼 땐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정동원 군도 그래서 서로가 좀 닮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정동원 군의 소식이 널리 번졌고 이제는 뭐 전액 현금 부동산을 마련한 영앤리치에 정동원 군도 합류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축하하고 정말 잘 됐구나. 우리 트롯맨들이 이렇게 승승장구해서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정말 큰 성공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팬의 입장에서 시청자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좀 뿌듯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도 회자가 돼요. 박현호라는 가수가 임영웅에 이어 3위를 했다. 이번엔 1위 아닐까? 뭐 이러한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역사와 흔적이 남아있는 바로 아침마당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박현호라는 참가자가 뭐 매력을 뽐냈다라고 했는데 왜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나왔나 하고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박현호 씨가 지금 보니까는 이러한 말을 해요. 사실 지난 방송 이후 뭐 아침마당에 나온 이후 실시간 검색 순위 3위까지 했었다. 2위가 임영웅 씨였다. 이번에 실시간 검색어 자신은 1등을 노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많은 후배 가수들이 이토록 임영웅님이 등장했었던 뭐 경연대회, 전국 노래자랑이죠. 또는 KBS의 아침마당 요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임영웅님의 후배로서 발자취를 밟아가며 이렇게 그 영향력을 몸소 직접적, 간접적으로 널리 번지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배 가수들에게도 후배 가수들에게도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 존재감 자체가 주는 영향력은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뭐 이번 콘서트 와 대단했죠. 임영웅님의 광주 콘서트 제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식간에 매진이 되어버리면서 그야말로 그 파워가 굉장했다.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한 장도 없네. 가수 임영웅 전국 투어 콘서트 티켓 그야말로 순삭이었다. 그러니 다른 장르의 가수들이라 할지라도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대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많은 분들이 뭐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팅 어떻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마무시한 파워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팅 제가 들어가자마자 눌러본 결과가 자, 지금 제가 영상 찍고 있는 현재 시각에도 83,000인데 지금 시간이 10분 좀 넘었거든요. 네, 보이십니까? 매진입니다. 와,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미쳤습니다. 13분 좀 넘었을 때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팅은요 매진이 되고 말았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죠. 진짜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매번 제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아니 한 번을 성공을 지금 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천사님들 중에서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나 진짜 한 번도 성공 못했다. 와, 지금 보이세요? 8만 명대의 지금 제가 대기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 와, 이거 뭐 접속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안 되고 대단합니다. 역시 그래도 서울 콘서트 때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여유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살짝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이 티켓팅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래도 서울 공연 때보다는 확실히 조금 티켓을 구매했다 라는 분들의 반응을 제가 온라인에서 조금씩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팅이 지방분들을 위해서 좀 양보하셨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뭐 영상을 찍고 있지만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숫자가 68,000, 67,000 줄고 있잖아요. 이미 다 매진이 됐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 매진이 됐냐 보니까 이미 시간 땡치고 들어가자마자 안 들어가진다. 이거 2분 전에 새로 고침 돼버렸다. 대기하고 있다가 8시 땡치자마자 들어갔는데 갑자기 7시 58분에 자동 새로 고침이 되면서 튕겨버린 분들의 반응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야, 그만큼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 광주 콘서트 역시 정말 말도 안 됐다. 보이세요? 이제 콘서트 예매에 광주가 끝이지? 라는 쓸쓸한 글들 매진입니다. 컴퓨터로 좌석 구역구역 계속 클릭하다 보니까 매크로 프로그램 쓰는 줄 알고 튕겨버렸나봐. 진심 서럽다. 나 일요일날 꼭 가봐야 하는데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데 매진이다. 이제는 대기열에서 매진이라고 알려주네. 미치겠다. 매진 뜨고 말았다. 일요일 없다. 매진이다. 매진이라는 말들만 잔뜩 뜨고 있습니다. 아, 참 저도 지금 같이 티켓팅을 하고 있지만 좀 착잡하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뭐 성공하신 분들보다 성공 못하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말도 나와요. 마지막 콘서트는 진짜 팬들 위해서 좀 놔둬라, 이 업자 놈들아. 맞습니다. 장담하는데 분명히 실시간으로 이 티켓들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암표범들이죠, 암표범들. 이 암표파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써서 티켓팅을 하는 한, 우리 영웅시대 분들은 사실 티켓팅 성공하기 저는 너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수천 명대에 접속을 했음에도 성공을 못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 들어가서 보면은 좌석이 뭐 3개, 4개, 뭐 20개 이렇게 있는 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들어가서 클릭하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들어가서 클릭하면은 그것도 다 매진된 자리거나 이미 누군가 결제하고 있다라고 뜨죠? 근데 더 어이없는 건 수호씨는 아직까지도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와중에도 5만 번대의 지금 참 한심한 대기열 번호를 가지고 있다. 진짜 돌아버리겠습니다. 그러니 어떻죠?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계속 올라옵니다. 콘서트 매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이쯤 되면 서버가 문제냐 내가 문제냐. 근데 이 와중에 SR석 완료하신 분들도 있고요. 2만 번대다 라는 분들도 있고, 대기열에서 멈췄다, 망해버렸다 라는 분들도 계시고, 1등 같은 소리 한다, 답답해서 미쳐버리겠다 라는 분들도 있고, 오늘은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제가 같은 마음입니다. 진짜 오늘 같은 날만큼은 정말 팬들을 위해서 좀 이 암표파리들이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팬분들이 현명하고 똑똑해져서 티켓 당신들 거 구매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암표파리들이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티켓을 쓸어 가면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속이 상하고 속이 좀 쓰리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소천사님들 중에서도 요번 콘서트 티켓팅 많이들 생각하셨을 텐데, 제가 볼 땐 이번에도 못해도 수십만 트래픽이 똑같이 몰렸습니다. 아티스트 임영님의 이 콘서트 일정에 광주 콘서트에도 결국에는 수십만 트래픽이 쏠렸다. 이게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티켓팅 파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니 앵콜 콘서트로 지금 알려진 상암 콘서트 티켓팅도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그건 될까? 6만 좌석이라고 해도 과연 내 자리는 있을까? 라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실시간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공하신 분들 과연 몇 분이나 계실지 우리 소천사님들 중에서 좀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소씨 같은 경우 지금 여전히 대기 순서가 42,000번대. 42,000번대입니다. 이게 참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전생에 정말 업을 쌓아야 가능한 것인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시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성공하신 분들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티켓팅은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을지언정 소씨가 전달드릴 우리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은 여전히 넘쳐납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신곡 Do or Die가 댄스 챌린지로 세간을 뜨겁게 만들고 있다라는 건 조금만 관심 있으신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신 상태일 겁니다. 세계 무대에 본격 진출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라고 굉장히 의미 있는 노래가 되는 곡이 바로 Do or Die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가 다른 것도 아니고 미국 빌보드 차트에 무려 4회 연속이나 차트인을 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빌보드 차트 기록으로서도 임영웅님의 Do or Die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겹경사가 터졌다. 뭐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기록, 뉴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보면, 자, 드디어 15일 미국 빌보드가 발표한 글로벌 차트, 미국을 제외한 차트 순위에서 지난주 대비 무려 7계단이나 상승하며 107위에 올랐다. 그리고 4회 연속 차트인을 하였다. 이 Do or Die가 발매된 지 3시간 만에 2023년 올해 최대 시간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인
멜론에서도 1위를 차지했고요. 지니와 벅스뮤직에서도 1위를 기록했던 거, 쇼 음악 중심에서도 2번이나 1위를 차지한 거, 우리 영웅시대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단한 기록을 우리 아티스트가 지금 나날이 세워나가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가 다른 것도 아니고 무려 빌보드 차트에서 저렇게 차트인을 해버리니 이거 뭐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 가수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정도의 위상을 우리나라에 선보이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 어떻죠? 임영웅님의 절친인 김선주님도 락 발라드 곡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김선주님은 임영웅님의 노래를 다른 노래교실에서도 열창을 하면서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응원을 해주는 임영웅님의 절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선주님도 함께 임영웅님의 절친이라는 이유 때문에라도 더욱더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선 뭐 가수뿐이겠습니까? 지인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자, MBN의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 보면은 임영웅님과 기성용 선수가 만난 거, 박지성 선수까지 자 각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뉴스에서도 기성용 선수 역시 임영웅님이 뛰는 축구클럽에다가 함께 경기하기도 했었다라는 내용들이 다시 한번 뉴스 보도를 통해서도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인 거죠. 역시 가수 임영웅이란 이 영향력은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영향력이 결국에는 여러 군데로 번져나가서 다시 한번 선한 영향력을 가져오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토크백, 이 티저 영상이 많은 언론사와 보도를 통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첫 번째 시작편 자체가 영웅시대와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를 담았다라는 이유만으로도 벌써 시청률 초대박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조건 본방사수 하시겠다라고 외쳤던 바로 그 방송 프로그램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자, 임영웅님의 이 무명 시절 불렀던 누나가 딱이야 영상 역시 80만 뷰를 달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최근 뭐 서울가요대상 사태가 다시금 재점화된 상황 속에 왜 또 영탁님 얘기를 하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항상 짚어드리죠. 주최회사의 공정성 문제인 거지 팬덤과 가수에겐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영웅님이 영탁님의 노래를 커버곡으로 불렀었던 시절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탑6 멤버들 사이에 균열 가는 댓글과 의견은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되겠다. 아티스트 임영웅님 역시 수많은 이 팬분들의 응원을 받듯이 이 트롯맨들과 탑6 멤버들 역시 수많은 팬분들의 응원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랑받는 가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다 같이 똑같은 마음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척을 두거나 적을 만드는 그런 의견은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 자, 더불어서 제가 전달해드렸던 임영웅님과 이 기성용 선수의 만남이 화제가 됐는데, 자, 크러쉬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뷰티풀 노래를 부른 임영웅님의 무대, 그 곡의 원곡자가 임영웅 형 우리 같이 축구하기로 했잖아요. 연락주세요 라면서 폭소했다.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언론 기사에 좀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는데 이 기사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영웅이 형 연락주세요. 크러쉬 임영웅의 러브콜 보냈다. 자,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지금 터져 나옵니다. 알고 보니 크러쉬가 바로 김신영 씨의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한 청취자가 임영웅 님이 불렀던 크러쉬의 뷰티풀 노래 커버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하며 이번에도 좀 이 크러쉬가 불러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자 크러쉬는 임영웅 씨가요?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크러쉬의 신곡을 임영웅 님이 또 뭐 어디가 됐건 커버곡으로 불러줬으면은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 너무나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콘서트 때 뭐 혹시 우연히 부를까요? 근데 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심이 있는 거죠. 왜냐면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이
노래 역주행 파워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면서 자, 타이틀곡이 4곡이다. 4곡 중에 어떤 곡을 불러줬으면 하냐라고 하자 영웅이 형 흠칫 곡 한 번만 불러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번 서울에서 앵콜 콘서트를 한다라고 언급을 하자 그때 흠칫을 커버하면 좋겠다라고 하니 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웅이 형 우리 같이 축구하기로 했잖아요. 연락 좀 주세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아니면 제가 먼저 연락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건행이라고 마무리를 해서 웃음을 안겼다고 합니다. 아,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와 한 번이라도 인연을 맺은 가수나 연예인들은 이 임영웅님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훨씬 더 활동을 오래 한 크러쉬가 자신의 신곡을 임영웅님이 콘서트 때 한 번이라도 불러주면 너무 좋겠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축구 같이 하기로 하지 않았냐. 연락 좀 달라. 자, 이렇게 애타게 부르는 모습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다. 제가 먼저 연락드리겠다라며 이 건행이 인사까지. 아, 역시는 역시다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와 함께 했었던 인연들을 보면 뭐 이렇게 예능방송 프로그램 첫 편에서부터 등장하는 영웅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기성용 선수와 만났던 이야기가 그냥 뭐 뉴스에 그냥 대사특필 보도가 되고 있죠. 더불어서 임영웅님이 이 크러쉬가 한 이야기가 또 대서특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딜 가도 대박이라는 단어가 항상 붙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이 빌보드 차트 기록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정말 유의미하게 보는 게 제가 최근에 전달해드렸던 이 피프티 사태를 보면은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피프티 멤버가 드디어 빌보드에 그것도 시상식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다 가능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빌보드 차트 안에 차트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도 비록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차트이긴 하지만 자, 미국을 제외한 차트에서도 정말 상위권의 랭크가 되게 되면 미국을 포함한 차트에서도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가 차트인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피프티라는 저 그룹도 처음부터 그렇게 막 17위까지 올라가고 했었던 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임영웅님도 빌보드 차트에서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빌보드 시상식에서 우리 아티스트의 무대를 보고 즐기고 축하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저는 100%라고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한 99.9% 정도는 가능할 거라 생각됩니다. 특히 이 Do or Die는 2집 앨범 정규 타이틀곡이 아니에요. 그냥 싱글 음원일 뿐입니다. 그러니 2집 앨범에서의 행보가 더욱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